얼마 남지 않은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최종심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찾아가 복수를 할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에도 딱 이현우 같은 말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인간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짓까지 벌이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악당 JT 여직원 복수사건 편입니다. 1989년 12월 19일 오후 의식을 잃고 흙바닥에 쓰러져 있다 발견된 37살 여성 카누마 나오코는 병원 침대에서 스르륵 눈을 떴고 의료진은 모두들 기쁨의 박수를 쳤습니다. 환자 역시 생사의 기로에서 돌아온 것에 감격스러워 했는데요. 하지만 환호의 순간도 잠깐, 나오코가 기절해 있는 사이 신체를 검진했던 의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끔찍한 진단을 내렸고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누마 나오코 씨, 지난밤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성적인 해코지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인 같은 날 새벽 1시, 카누마 나오코는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도쿄도 고토구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회식을 하며 과음을 한지라 술도 깰 겸 일부러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걷기로 한 겁니다. 그때 누군가 나오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었는데요. 남자는 다짜고짜 그녀가 마음에 든다면서 괜찮으면 같이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합니다. 한마디로 헌팅남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KTNG와 유사한 일본의 JT라는 큰 회사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하던 나오코는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남자와는 어울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큰하게 술에 취해 있는 김에 객기 한번 부려보자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녀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모치다 타카시. 나이는 나오코보다 10살 많은 47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주점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법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오코는 자신이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엉겁결에 타카시에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순간 남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당장 나오코의 집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 굳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겠다는 남자의 속셈이야 안 봐도 뻔하죠. 나오코는 타카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주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남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오코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후다닥 주점에서 나온 타카시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집이 싫으면 호텔로 가자는 둥 눈치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나오코는 타카시를 무시하고 열심히 집을 향해 걸었지만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기 직전 그에게 손이 잡혀 으슥한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변태는 이번에는 집도 호텔도 아닌 흙바닥에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나오코는 어떻게든 도망쳐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모치다 타카시가 바닥에 버려져 있던 전선을 집어들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나오코의 목에 걸고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마구 발버둥을 쳤으나 남자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코는 날이 밝은 후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부상도 전치 2주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끌려간 곳에서 장시간 반나체 상태로 기절해 있었고 지갑이 든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한 채 병원에 호송돼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나오코. 기절에 축 늘어진 여성에게 짐승만도 못한 놈이 대체 무슨 짓을 했을지 생판 남인 저도 상상하기가 싫은데 피해 당사자인 나오코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통이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오코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치 2주라는 부상으로 끝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1980년대 성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을 느껴야 했던 시절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그녀에게 이 일은 반드시 비밀에 붙여져야만 했죠. 그렇게 모든 게 종결됐다면 흘러가는 시간이 약이 되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나오코를 궁지에 몰아넣는 악마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모치다 타카시였습니다. 그는 나오코의 가방을 통째로 훔쳐가 나오코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직장이 어디인지까지 모두 알아낼 수 있었고 사건 며칠 후 뻔뻔하게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한 짓을 나오코의 직장인 JT에 전부 소문내버리겠다면서 말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협박까지 당하고 돈까지 뜯기게 생겼으니 나오코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12월 29일 아침 10시에 지하철 오오지마역에서 만나자며 타카시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하철역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은 타카시가 등장하자마자 빠르게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치다 타카시는 강간치상, 절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비슷한 짓을 저지른 범인들에 비교할 때 제법 높은 형량이라고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범죄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치다 타카시는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조선의 경성, 그러니까 하필이면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국이 되자 그는 다시 가족들과 일본으로 돌아가 후쿠오카현에서 성장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 절도죄로 몇 차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76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여성들이 춤을 추는 성인 전용 극장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던 당시 34살의 다카시는 유흥가를 헤매던 16살 가출 소녀를 알게 돼 극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다카시에게는 사람을 꽂아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인 전용 극장에서 1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위험하게 댄서로 쓸 이유도 없겠죠. 너무도 당연하게 채용을 거절당한 소녀는 크게 실망했지만 금방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다카시에게 속아 며칠간 그와 같이 모텔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 일주일이 흐른 8월 12일 여전히 취직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타카시를 소녀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타카시는 히로시마에서는 힘들겠다며 오사카로 거처를 옮기자고 소녀에게 제안했고 더 이상 그에게 속아줄 의사가 없던 소녀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에 분노한 타카시는 소녀를 낚아채 모텔 가운의 허리끈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건과 나오코 사건은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연약한 혹은 연약해진 상대에게 호의를 가진 척 다가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들고 제안을 거절당하면 이성을 잃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타카시는 피해자를 모텔에 버려두고 2주 정도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1977년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꽃다운 여성 하나가 목숨을 잃었는데 죽인 자가 받은 벌은 고작 감옥생활 10년이 전부였던 겁니다. 여기서 더 믿을 수 없는 건 그가 이 10년마저 다 살지도 않고 1984년에 가석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국가기관들 덕분에 모치다 타카시는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출소 5년 후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 카누마 나오코라는 새로운 희생자를 만든 거죠. 결국 피해자가 전치 2주의 부상에 그친 데다 공갈 역시 미수에 그쳤음에도 타카시가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까닭은 늦어도 한참 늦게 뜨끔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과거 사건까지 편결에 참고해서였습니다. 타카시는 남들보다 형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게
너무도 억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도소에서 난동과 행패를 부려 거의 매일을 독방에 갇힌 신세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사회성에 절여진 인간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건과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 마련입니다. 모치다 타카시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그는 경찰에 신고해 자신을 이꼴로 만든 카누마 나오코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전화통화할 때는 분명 신고도 안 하고 돈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이렇듯 사고방식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부분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치다 타카시는 안에서 하도 난리를 부려댄 탓에 지난번처럼 몇 년 일찍 나오지 못하고 7년을 꽉 채운 후 1997년 2월 21일 출소했습니다.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월 23일, 출소한 지 고작 이틀 만에 그는 카누마 나오코가 살고 있었던 도쿄 고토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를 한 동 한 동 돌아다니며 각 세대의 우편함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녀가 이사를 했는지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며칠간 2000세대가 넘는 집의 우편함을 헤집던 타카시는 결국 1동 410호의 우편함에서 카누마 나오코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코를 추적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내내 나오코를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앓았고 어떻게 복수를 할지만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머릿속에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타카시는 흉기인 식도를 들고 4월 18일 아침 7시경 나오코의 집이 있는 1동 4층의 비상 계단에 숨어 그녀가 출근길에 나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나오코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가자 계단에 숨어있던 타카시는 그녀의 뒤로 바짝 붙었는데요. 순간 근처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합니다. 한창 출근들을 할 시간이니까요. 멍청한 데다 쫄보이기까지 한 이 남자는 들킬까봐 후다닥 몸을 피했고 나오코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회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 복수고 뭐고 때려치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타카시의 악마 근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엔 나오코가 퇴근하는 시간을 노리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다 같은 날 오후 7시 다시 그녀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약 2시간을 기다려 밤 9시경 4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타카시의 눈에 1동을 향해 걸어오는 나오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카시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편 나오코는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내릴 생각도 없이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남자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집에 뭘 놓고 나와서 다시 가나 보다 생각하며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코의 귓가에 소름 끼치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누마 나오코 씨, 나 기억나? 7년 전에 우리 본 적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오코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적 피해를 입힌 뒤 뻔뻔하게 돈까지 요구했던 바로 그 남자가 식도를 든 채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고함을 질렀지만 살아남기 위해 초인적인 힘이라도 발휘한 듯 용감하게 다카시에게 덤벼들어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식도를 빼앗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나오코는 필사적으로 복도를 달리며 도와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느 집에서도 문을 열고 나와보지 않았고 4층 복도에는 식도를 쥐고 덜덜 떨고 있는 나오코와 분노에 가득 찬 타카시 둘만이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타카시는 나오코에게 다가가 그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나오코의 배와 가슴을 난자해 끝내 숨을 끊어놓고 그 길로 도주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잔인한 공격을 당한 점을 볼 때 범행의 동기를 원한으로 추정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며 평판도 좋았던 그녀에게 유일하게 아기를 품고 있는 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출소한 모치다 타카시였죠. 4월 26일, 여기저기로 몸을 피해 다니다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온 타카시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초라하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타카시는 7년 전의 일을 사과하려고 찾아갔는데 나오코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얼떨결에 저지른 일이라면서 사건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가 사과를 하러 가면서 식도를 가져갈까요? 그의 주장은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차피 다 조졌다 싶었는지 타카시는 법정에서 자신의 반사회성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한 게 잘못이죠.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면 여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술도 마시고 길도 걸었으면서 그 짓은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던데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피고인의 변명에 재판부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때다 싶어 피고인이 이만큼이나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실제로 감정을 받기도 했지만 판결에 별다른 참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 1심에서 모치다 타카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일본 재판부에서 내려오는 서너 명은 죽여야 사형을 준다는 암묵적인 룰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은 당장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고 보복을 한 것은 개인 대 개인을 넘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므로 고작 무기징역 정도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00년 2월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모치다 타카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16세 소녀 사건으로부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람 목숨을 빼앗았고, 그것도 출소한 지 단 2개월 만에 벌인 일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교화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판결은 2004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모치다 타카시는 사형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일 도쿄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되며 그는 65세의 나이로 세상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엄정하고 무거웠던 이 단죄가 많은 악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나오코 씨를 낳은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현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은 강력범죄를 일삼아온 그는 이번엔 살인에 준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유기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의 생명력이 강해서 또는 하늘이 도와서 스스로 목숨을 건지고 건강을 회복한 게 왜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 이해하긴 어렵지만 여하튼 지금의 법으로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치에 가까운 형량은 고작 2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들이 내 집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마저 불안하게끔 만들었고 성실하고 건전한 남성들까지 경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 20년마저 깨지는 일만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모치다 타카시가 벌인 사건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주간학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전한 나날 보내십시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